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또 윤석열 인수위에서 공급해가는 대책이 나왔어요. 자, 서울 자연녹지에 아파트를 짓겠다. 도심 가까운 자연녹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자, 3일 그 인수위와 정치권 서울시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서울의 자연녹지를 활용해서 주택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서울 내 대규모 공공택지가 고갈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공공택지 하면 뭐 상암지구, 뭐 목동지구, 상계동 이런 공공택지가 이제 만들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마곡지구, 마곡이 아마도 이제 마지막이 됐던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그 방향이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은 민간이 주도해라. 공공은 공공택지 조성을 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전에 그 좌파 정부에서는 공공 재개발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공공주택을 추가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공공 재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민간하고 서로 이게 속도가 합의가 돼야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지금 잘 되질 않아요. 어떤 그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보니까 개발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보수 정부는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된다. 빠르게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나대지를 수용을 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게 제일 빠른 거죠. 자, 그래서 자연녹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MB 정부에 추진했던 그 보금자리와는 조금 결이 달라요. 자, 이 정책은 일단은 서울시와 공조가 돼야 돼요. 자, 서울시는 지금 보수 야당이잖아요. 야당이 잡고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와 같은 당이니까 추진하기가 적겠죠. 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상생주택이라는 것을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 상생주택에 뭐가 있냐면 장기전세 주택이 있죠. 이 장기전세 주택은 예전에 MB가 추진하던 것이거든요. 자, 그곳에 고령자 실버타운, 고령자 주택을 짓겠다고 인수위에서 발표를 한 거죠. 자, 일반적으로 그 자연녹지 지역은 건축법상 단독이나 연립,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그런 것을 지을 수 있어요. 공공주택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100%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가능한 거예요. 이 자연녹지를 개발하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용도 변경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걸 누가 추진하냐면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LH공사가 고령자 복지주택, 그러니까 실버타운을 공급하겠다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서울에다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더 많이 짓겠다라는 거예요. 뭐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자연녹지를 활용해서 더 많이 짓겠다. 왜냐하면 이제 고령자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지어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 주겠다라는. 자, 우리가 그 은퇴를 하시면 보통 이제 전원주택에 많이 사시잖아요. 뭐 양평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가시는데 이 전원주택으로 가서 전원주택을 구하려는 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원주택 주변에 어떤 그 편의시설, 어떤 그 상업시설,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선택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공공실버주택이 어떤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괜찮겠죠? 이게 왜냐면 서울의 자연녹지라는 것은 굉장히 그 서울의 도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에 있고, 그리고 자연의 그 쾌적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노령층, 고령자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어떤 주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멀리 외곽으로 갈 필요도 없고 굳이 시골로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제일 중요한 게 병원이거든요. 그리고 상업시설이거든요. 자, 그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를 져서 분양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규모가 문제죠.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하느냐. 수요는 엄청나니까. 자, 이게 보면은 윤석열 보수 정부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뭐랄까요? 그 정책만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경기도에 1182가구, 그리고 경북에 506가구, 전남에 400가구, 전북에 280가구, 그리고 서울에서는 강북구와 금천구 일대에 190가구 정도가 건설되었다고 그래요. 건설됐으니까 더 많은 주택을, 더 많은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정책은 사실 서울도 해야 되지만 이 지방도 해야 돼요. 지방도. 이 왜 그러냐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이 베이비붐 세대는 그 굉장히 그 기수 본능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그 생활을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은퇴 후에 힐링 생활을 원해요.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주택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주택으로 내려가고 시골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서울에만 짓지 말고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대전, 뭐 광역시, 지방에도 이런 주택을 좀 많이 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지방에 내려가면 그 전원주택을 짓느라고 주변이 막 난개발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설령 짓더라도 굉장히 어떤 복지시설, 뭐 기반시설이 모자라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집은 비싸게 져놓고 오래 살지 못하고 다시 도심으로 이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지 말고 이렇게 정부가 주도를 해서 어떤 편리한 그 공공주택을 짓든지 편리한 타운하우스를 조성하든지 자, 그런 방향으로 확대돼야 된다. 이 고령자 복지주택은 자, 많이 지어놓고 그곳에 어떤 필요한 그 복지시설을 지으면 고령자들이 살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사실 큰 문제예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나온 게 이 상생주택이에요. 이 상생주택은 이 민간 토지를 활용해서 장기전세 주택을 자연녹지 지역에 짓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자, 이 자연녹지 지역을 바로 이제 준주거 지역 용적률 최대 300% 또는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 600%로 용도 변경을 해서 공공주택을 짓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자, 이제 이런 계획에 아무래도 논란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백현동,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잖아요. 그 난개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주택을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장기전세 주택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자, 여기에 이제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을 추가해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취지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자연녹지 개발의 어떤 그 난관을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용도 변경에는 여러 가지 심의와 법적인 기준이 있겠죠. 자, 서울시 관계자가 이 자연녹지의 용도 변경은 시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겠죠. 위원회라는 게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자연녹지라 하더라도 주변 요건에 따라 도시계획적으로 큰 무리가 없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곳에 공공주택을 졌는데 뭐 경관이 크게 훼손되더라. 그리고 주변에 뭐 단독주택지에 어떤 영향을 주더라.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도시계획에 무리가 없다고 하면 용도 변경을 하겠다라는 게 어떤 서울시의 입장이에요. 작년에 좌파 정부에서 개발행위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서울에 공공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자, 사실 그게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혔거든요. 자, 그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수위에서 나온 얘기는 그린벨트 지역은 아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아니고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이렇게 제한을 뒀어요. 그러나 이 자연녹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녹색 환경 보존과 미래 세대를 위한 유보지이거든요. 이게 자연환경 훼손하면 또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난개발을 인간이 너무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꿀벌도 자꾸 없어지고, 그러니까 무리한 난개발은 좀 지양해야 되겠죠. 그 서울시에 자연녹지 땅이 사실 이렇게 제가 지도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보면 뭐 자연녹지란 땅이 뭐 그대로 있겠습니까? 이 서울시의 이 조그만 땅에 지금 뭐 한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별로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이제 그게 관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또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 대부분이 개인의 땅이니까. 자, 그 수용하다 보면 개발 이익이 생기겠죠. 그 개발 이익이 누구한테 또 들어가냐, 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이 분양형이 아니면 또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양형이 아니면 그냥 영구임대 주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영구임대 주택은 또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분양형으로 하겠다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뭐 장기전세 주택은 뭐 당연히 분양형이 아니고, 자, 그러나 이제 자꾸 이제 그 윤석열 인수위에서 이런 공급적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아주 그 긍정적인 사인이다라고 보셔야. 자, 이렇게 윤석열 인수위에서 나오는 많은 공급 대책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꼭 잡아야 되는 정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공급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뭐 블로거를 보면 뭐 서울의 아파트를 뭐 당장 사야 된다 뭐 그런 글들과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기가 솔깃하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많은 주택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그 뭐 예비 당첨자가 450명이나 되는데도 서울시에서 그 북서울 자이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줄줄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의 기회가 많다. 자, 그리고 이 주택이 이런 그 자연녹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MB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과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은 대규모 개발이에요. 대규모 개발. 그리고 그게 서울이라기보다는 경기도 외곽이 서울과 경기도의 임접 지역에 적기 때문에 그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분명히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집값은 한번 들썩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 잠재우려면 바로 이런 그 보금자리 주택 개념과 같이 서울시와 경기도 외곽의 인접 지역에 그리고 상기 신도시가 붙어 있는 지역에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놔야 돼. 보금자리 주택 개념으로, 뭐 공공이 개발하는 개념으로, 자, 그런 그 주택을, 그런 그 정책을 내놔야 된다. 자, 그거 한 방이면 집값이 잡혀요. 뭐, 그거로 인해 뭐, 예를 들어서, 한 30만 가구를 짓겠다,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집값은 그냥 순식간에 잡힌다. 뭐, 이 집값이 너무 비싼데, 이런 그 보금자리 주택 개념으로 싼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잡힌다. 이렇게 되면 상비 신도시도 청약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분양을 기다리겠죠. 자, 그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 위반자들이 대부분의 MB 시절에 있었던 그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실무자들이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집값 잡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자,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요즘 그 시장에서 신문에서 들썩거리는 것에 또 그 너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뭐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또 가서 그 사이클의 고점에 잡지 마시고 기다려라. 아직 그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안 했고 아직 이 사람들이 분명히 MBC 정부 시절에 겪었던 그런 그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파트를 잡는 대책이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